안녕하세요. 평택대 방송국 PUBS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등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인 독서를 여러분께 추천드리며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 중인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평택대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 지금 소개합니다. 사피엔스, 역사학자 유발 할라리가 지은 인문학 책입니다. 인류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룬 인문학 책이며 무명의 역사학자가 쓴 책임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인기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는지의 역사를 광대한 시각과 흥미롭고 논쟁적인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환점에 서게 된 인류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하였으며 1부 인지혁명, 2부 농업혁명, 3부 인류의 통합, 4부 과학혁명의 4가지 파트로 여러 인류 중 한 종인 사피엔스가 어떻게 융성하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인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저자 야쿠마루 가쿠. 그들이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야쿠자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던 무카이는 우연히 한 노파를 만나게 되었다. 노파는 무카이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준 대신 딸을 죽인 범죄자 2명을 죽여달라 약속한다. 무카이는 돈이 필요했기에 노파와 약속을 했지만 지킬 생각은 하지 않았다. 15년 뒤 무카이는 결혼을 하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까지 낳았다. 사업도 성공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무카이에게 무명의 편지 한 통이 온다. 그들이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이 추리소설은 일본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의 정도로 유명하고 재밌는 소설책입니다.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언어의 온도, 저자 이기주. 언어에는 따뜻함과 차가움, 적당한 온기 등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기도 하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으로 위안을 얻습니다. 이렇듯 언어는 한순간 나의 마음을 꽁꽁 얼리기도 그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기도 합니다. 언어의 온도는 저자가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말각을 단어의 어원과 유래, 그런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을 농밀하게 담아낸 책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문장과 문장에 호흡을 불어넣으며 적당히 뜨거운 음식을 먹듯 찬찬히 콕 씹어 읽다 보면 각자의 언어 온도를 되짚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힐링과 삶에 대한 위안을 얻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저자 백세희. 10년 넘게 기분 부전 장애와 불안 장애를 겪으며 정신과를 전전하던 저자는 사적인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어두운 감정만 풀어내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골마있는 사람들,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간과하고 있었지만 본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소리에 귀 기울여 보게 합니다. 의심 없이 편안하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82년생 김지영, 저자 조남주. 스라에 딸을 두고 있는 34살 김지영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인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친정 엄마로 빙의해 속말을 뱉어내고 남편의 결혼 전 애인으로 빙의해 그를 식겁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김지영 씨의 정신상담을 주선하고 지영 씨는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아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 한국 페미니즘을 유행시킨 책입니다.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저자 하완. 노력이 배신하고 인생의 사사건건 불안이질하는 현실. 열심히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 남자의 인생을 건 복역 야매 특도 에세이.
독신주의 힐링 에세이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11문자 살인사건.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바다에서 30대 남성의 시체가 떠오른다. 나의 애인이었던 그의 이야기와 남겨진 물건들에서 비춰지는 남자는 내가 알던 애인과 달라 낯설기만 하다. 애인의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나는 지금껏 그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걸 깨닫는다. 나는 애인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의 수첩에 적힌 마지막 일정을 따라 행방을 쫓기 시작한다. 나는 1년 전 요트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살인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을 추궁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딘지 석연치 않다. 심지어 사건에 다가갈수록 내가 조사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살해당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악할 만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추리소설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 중 무엇 하나 빠지지 않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정통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저자 정문정.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화내거나 울지 않고 나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을까? 저자는 우리 앞에 놓인 인간관계의 현실과 그런 현실에 대한 고찰, 회사와 가족, 연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법들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시도한 훈련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담아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기죽지 않고 우아하게 경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웃으며 우아하게 경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몬드. 저자 송원평. 감정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 16살 소년 선윤재. 아몬드라 불리는 편도체가 작아 분노도 공포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는 타고난 침착성, 엄마와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덕에 별 탈 없이 지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던 16번째 생일날 벌어진 기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는다.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윤재 앞에 고니가 나타난다. 노래동산에서 엄마의 손을 잠깐 놓은 사이 사라진 후 1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고니는 분노로 가득 찬 아이다. 고니는 윤재를 괴롭히고 윤재에게 화를 쏟아내지만 감정의 동요가 없는 윤재 앞에선 오히려 쩔쩔매고 만다. 그 후 두 소녀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우정을 쌓아가고 윤재는 조금씩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럼에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얻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퀴즈쇼. 저자 김영하. 민수는 외할머니가 남겨놓은 빚 때문에 무서운 살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인터넷 채팅 퀴즈방에서 심리적 위안뿐 아니라 지적 유희와 쾌감을 맛보던 중 아이디가 격투기 요정인 지원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던 어느 날 오시원과 편의점에서 쫓겨나게 된 민수는 우연히 TV 퀴즈쇼에 출연한다. TV 퀴즈쇼에서 춘성을 만나 정신의 피와 살이 튀기는 실전 퀴즈쇼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천만원과 함께 받게 되는데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1980년에 태어나 부모 없이 외할머니에서 키워졌지만 특별한 부족함 없이 성장한 민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편 소설입니다. IMF를 실감한 젊은이들에게 숨겨진 은밀한 욕망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그 시대를 실감나게 느끼고 유쾌한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생각의 기쁨. 저자 유병옥. 좋은 생각의 법칙 같은 건 없다. 평균 이상의 확률로 좋은 생각을 만드는 태도와 과정과 그 과정에서 오는 기쁨이 존재한다. 국내 최대 독립광고 대행사 TBWA 코리아의 16년차 카피라이터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야기해주는 사소한 이야기를 크게 키워 사소하지 않은 일상의 태도론을 담은 책입니다.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트렌드. 저자 김경달. 시루켈리 서치랩. 2019년의 유튜브 열풍 현상과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넘치는 유튜브를 진단하는 책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음의 여섯 얼굴. 저자 김건종. 우울과 사랑이 아주 미묘한 경계선을 가지는 것처럼 분노와 수치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중독과 사랑이 어둠과 빛처럼 맞닿아 있듯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정의하기 어렵고 모호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자신의 내적 고백과 환자들의 목소리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모자이크처럼 붙이고 연결한다. 인간의 감정과 마음에 관한 시적이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오랜 시간 동안 벼리고 다듬어 쓴 간결하고 빛나는 문장을 담아냈습니다. 사랑과 교양을 쌓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낭독 독서법. 저자 진가로. 낭독 독서법은 단순히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다. 글을 소리내어 읽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다지는 것이다. 반복하여 글을 읽는 과정을 통해 잠들어 있던 당신의 거대한 영혼을 깨우는 것이다. 그 와중에 얻게 될 자신감과 치유, 건강과 행복은 당신에게 주어질 소소한 덕이다. 낭독 독서법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보지 않는다. 저자 루시와. 시인의 청춘 시절 시작된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추구가 어떤 해답에 이르렀는지 서문 제목 내가 묻고 삶이 답하다에서 드러난다. 이 신작 산문집은 저의 오랜 기대에 대해 루시와의 성실한 응답이자 상실과 회복에 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다. 인생을 이야기하는 많은 산문들 속에서 루시와 시인이기에 쓸 수 있는 글들이 있다. 이 책은 쉽게 읽히면서도 섬세하고 중량감 있는 문장들로 우리를 근원적인 질문과 해답들로 이끌어가는 루시와의 시인의 감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 상실과 회복에 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루시와 시인의 산문집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평택대학교에서 사랑받은 15권의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좋은 독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PUBS였습니다.